안녕하세요. 간만에 녹화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신청, 그리고 심사위원회 개최, 그리고 서류 제출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석사 논문 작성이 끝나고 논문 심사위원회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타가 있는지 약간씩 수정해서 다음 주에 원문 파일을 제출하면 끝납니다. 드디어 논문이 끝나갑니다. 99.99% 끝났습니다. 이게 끝나긴 끝나네요. 제가 다녔던 산업대학원은 대부분 수강생들이 5학기를 다녀서 문원문으로 졸업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4학기만 다니고 5학기째 논문을 통과해서 졸업하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논문 작성은 작년 겨울부터 시작했고요. 작년 겨울에 대제목을 잡아서 지도 교수님 찾아뵙고 괜찮은지 협의하고, 또 관련된 선행 논문이 있는지 또 자료를 검색해서 읽어보는 리터러티브 스터디를 했습니다. 4학기째 다니면서 좀 틈틈이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휴일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산업대학원에서 상반기에 공지되는 논문 양식을 따라서 논문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제출할 건데, 근데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나 뭐 별 차이는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과 사무실에 먼저 좀 만들어 놓은 논문 양식이나 뭐 이런 게 있냐 좀 구했었는데 없다 하길래, 그래서 생짜로 그냥 논문 양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논문 양식에는 표지부터 목차, 뭐 맨 마지막에 이제 앱스트랙트까지, 용지 크기, 그리고 위, 아래, 좌우 간격, 글자 크기, 줄 간격, 뭐 이런 게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4학기가 다 끝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제 들어서면서 필요한 자료도 이제 확보를 했고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좀 내용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론, 서론에는 연구 배경, 목적, 그리고 뭐 연구 동향, 뭐 연구 내용 범위,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본문, 뭐 이런 거 쓰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쓰다가 회사 일이 바쁘고 피곤하면 이게 안 써져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고 비슷해서 한 번 놓으면 뭐 일주일, 뭐 한 달 금방 갑니다. 이게. 그래서 8월쯤인가 4학기 다 끝나고 나서 논문을 쓰려면 수료 후 연구생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료 후 연구생 등록을 했습니다. 뭐 등록비는 이제 한 9만 원 정도 했고요. 요게 이제 명분은 논문을 쓰려면은 학교에 와서 뭐 기자재도 사용해야 하고 하니 수료 후 연구생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금 내는 거는 학교 시스템 등록해서 접속해서 뭐 등록금 고지서 내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보시는 요 일정표에서 보듯이 여기 보면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학위 청구 논문 신청 그리고 서류 제출 기간이래 갖고 10월 11일부터잖아요. 10월 11일.
그래갖고 9월 달부터 또 열심히 또 다시 잡고 썼어요. 논문을 다시 잡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시. 그래서 10월 11일 날에 이제 교수님 찾아뵙고 이제 프린트를 해갔죠. 논문을 한 3부 정도.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제 초안 보여드리고, 그리고 요런 신청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요런 거. 그래서 이제 초안을 보시더니 보완을 좀 해야겠어요 하면서, 논문은 마지막까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거니까 일단 과사무실 가서 서류 행정 처리 먼저 빨리 좀 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여기 보시지, 시스템에 들어가서 논문 심사 신청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논문 세부, 일단 초안이라도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논문 세부, 그 다음에 심사 요청서, 그리고 심사위원 제청서, 요렇게인데 교수님 찾아뵙고 일단 연필로만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작성해 주실 부분은 좀 먼저 이제 펜으로 이제 작성을 받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제청서 같은 경우 지도교수님께서 위원장은 누구 교수님, 위원은 누구 교수님으로 하면 좋겠다 해갖고 다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 사무실에 가서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논문 심사 신청은 끝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여기 보면 청구 논문 공개 발표 및 최종 심사인데요. 이게 바로 그 논문 심사위원회입니다. 흔히 말하는 디펜스라고 하죠. 디펜스. 그래서 이제 산업대학원도 일반 대학원처럼 3번 하더라고요. 3번. 그래서 이때까지 논문을 더 다듬어서 첫 번째 디펜스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의견을 줘요. 무슨 내용을 어떻게 좀 수정을 해야겠다,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수정을 하고 이런 거를 3번 거치는 거예요. 3번.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좀 처음에는 좀 허접한데 논문처럼 보이는 논문이 되게 됩니다. 이게 많이 좀 다듬어지고 보완이 되는 거죠. 요 기간 중에 하면 됩니다. 예?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사이에 3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 논문 심사 결과 서류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 서류는 학위 신청서, 논문 심사 결과표, 심사 요지서, 구술시험 채점표, 표절검사 확인서,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결과표, 심사 요지서, 구술시험 채점표, 뭐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디펜스를 하잖아요. 요때 이제 마지막 디펜스를 하는데, 요때 이제 심사 교수님들이 작성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디펜스 때 또 중요한 게 학위 논문 인준지 원본이 있어요. 학위 논문 인준지 원본.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 5부 정도 프린트를 해서 이것도 같이 이제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표절검사 확인서라고 있어요. 표절검사 확인서. 이 표절검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그 학교마다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접속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사무실에 도움을 좀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사무실 그 직원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청구 논문 원문 파일 제출인데요. 원문 파일 제출.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행정실에 이메일로 보냅니다. 행정실에 이메일로 보내면 그때 이제 문제가 있는지 그 형식이나 양식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개념이고요. 이때 보내지는 논문 파일은 그 심사위원님들의 날인이 된 그 인준지죠. 날인 인준지. 그게 삽입된 PDF 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해서 해당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산업대학원 행정실에 직접 방문해서 인준지 원본을 이제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논문 제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계획하고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제목 수정 확인서도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논문 심사위원회 거치면서 논문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논문 제목 그 수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논문 제출 관련해서는 또 나중에 더 세부적인 일정이 나오니까 그런 일정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나중에 좀 까먹을까봐 잊어버릴까봐 좀 이렇게 해서 좀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여튼 끝나긴 끝납니다. 그래서 논문 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뭐 시간도 안 나고 그리고 회사 일을 하기 바빠 죽겠는데 또 이런 것까지 또 써야 되고 해서 이것도 나 논문을 괜히 쓴다고 그랬나 그냥 남들처럼 5학기 들을 걸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은 생각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박사과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업대학원 다니면서 다른 회사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크던 작던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